이번 시간에는 3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어떤 문장 뒤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될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장의 연결 관계에는 순접, 역접, 추가, 예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but, yet, however 등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역접 관계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상반되지만 이 역시 자연스러운 관계인데요. 이 문제 역시 주어진 문장의 첫 단어가 yet이라는 점에서 앞문장과 역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5번 앞에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as a mark of genius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주어진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as the mark of genius. Yet today, if you program that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it will immediately suggest the exact moves that Fischer made. 이 지문은 인간 고유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 사이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계의 능력이 인간 고유의 창의력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위 두 문장을 보면 at the time은 today와 반대되고 genius는 ordinary와 반대되고 his creativity, 인간의 창의성은 program, 기계와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창의성, 여기서는 그 바비 피셔의 창의성을 말하겠죠. 이 창의성은 그 시대에는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칭송받았지만 오늘날은 보통의 기계라도 그러한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역접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ies.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 사이의 경계는 continues to change, 변화하고 있다.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back in 1956, 1950년대의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13-year-old child prodigy Bobby Fischer, 13살의 신동 바비 피셔는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against Grandmaster Donald Byron. 체스 거장인 도널드 바이런을 상대로 매우 창의적인 두 수를 두었다. boundary 하면 경계이고요. capabilities 하면 능력입니다. 유의어로 ability, competence 도 같이 알아두세요. A pair of, 한 쌍의 라는 뜻이니까 a pair of moves는 두 수를 말합니다. remarkably, 매우, move가 체스 등의 보드게임에서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against, 어디에 맞서, grandmaster, 거장. 그래서 이렇게 Human Creativity와 Machine Capabilities의 경계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다면, 그러니까 Human Creativity가 더 컸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머신의 능력이 인간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First, he sacrificed his knight. 처음에 그는 그의 기사를 희생시켰고, 나이트를 희생시켰고, 나이트가 기사라는 뜻인데 체스의 그 말의 종류가 나이트, 퀸, 킹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체스 말의 종류라는 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Seemingly for no gain,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and then expose his queen to capture. 그의 퀸이 잡히도록 노출시켰다. On the surface, these moves seemed insane. 겉보기에는 이러한 수가 비상식적으로 보였지만, but several moves later, 몇 수 뒤에, Fischer used these moves to win the game.
피셜은 이 수를 사용해서 게임을 이겼다. sacrifice 하면 희생시키다. seemingly 겉보기에는 gain 이득. expose A to B가 A를 B에 노출시키다. A와 B 자리에는 다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apture는 명사로 포획이라는 뜻입니다. on the surface 역시 겉보기에는 seem 뭐뭐처럼 보이다. seem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insane 비상식적인 sane은 제정신의 상식적인 sober 몇몇이 그래서 1950년대 그 게임에서 바비 피셔가 둔 이 수, 처음에는 인세인하게 보였던 이 수는 나중에 결국 게임을 이기게 하는 수가 되었고, 그래서 매우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그의 창의성은 그 당시에는 칭송을 받았다. As the mark of genius,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Yet today, if you program that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하지만 오늘 당신이 그 똑같은 배치를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면 it will immediately suggest the exact moves that Fisher made. 그 프로그램은 즉시 피셔가 했던 그 똑같은 수를 제안할 것이다. It's not because th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her-Byron game. 그것은 컴퓨터가 Fisher-Byron 게임을 암기해서가 아니라 but rather because it searches far enough ahead. 오히려 그 컴퓨터가 충분히 멀리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o see that these moves really do pay off. 이 수들이 진짜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탐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창의성의 영역을 지금은 아주 평범한 기계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praise, 칭송하다, at the time, 당시에, yet, 하지만, suggest, 제안하다, it's not because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not A but B 구문이 쓰였습니다. A가 아니라 B. rather, 오히려, ahead, 미리, pay off, 성과를 올리다, 성공하다. 여기서 앞에 나온 do는 강조의 do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평범한 프로그램도 이 수를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요즘의 프로그램, 기계들은 충분히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38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